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요 멘트 좀 따놔야 되겠어요? 놓고 돌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마음을 다잡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주제로 한번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주제인데, 그럼 오늘,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저는 이게 딱, 이 문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거든요. 14억의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할 때 인구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많은 점들이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구 감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통계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지난번 시리즈에서 우리가 서방 언론들이 중국이 인구가 2020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네. 그런 보도들 많이 나왔고 또 그거를 한국 언론에서 모든 언론이 그거 받아가지고 다 썼었죠. 근데 결과는 이제 중과 아니다. 네. 신규 출생자 수가 줄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인구 감소보다도 대졸자를 봐라. 네. 그런 영상 우리가 올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인구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사실 통계가 틀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그 통계대로라면 인도보다 인구가 더 낮은데 인구 1위에 그거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좀 약간 숫자를 뻥튀기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제품의 재고가 아니고, 네. 그럼 사람의 재고를 계속적으로 이제 분식 계산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본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통계에 대해서 다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하여간 주목해야 될 것은 금년도에 대졸자가 조금 더 늘었어요. 네. 6월 달에 지금 졸업하는 사람이 907만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18년 이제 졸업시키는 사람을 1년에 지금 졸업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인구 감소의 첫 번째는 대졸자였지만 오늘은 이제 어버나이제이션, 네. 도시화를 좀 보자. 도시화. 그래서 중국이 인구 컨센서스를 지금 7차례를 했는데 지금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3% 인구가 준 게 아니라 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인구수가 증가율이 좀 많이 늘어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보면 색깔이 짙을수록, 붉은색이 짙을수록 인구 집중도가 높은데 이게 바로 인구 밀도지만 이게 경제 발전하고 99.9%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동부 연안 지역. 그렇죠. 네. 그래서 산둥, 그리고 이제 장수성, 상하이, 그리고 저 밑에 광동. 그래서 요 지역이 가장 굵죠. 그리고 이제 중부 쓰촨 지역이라든지 안내이성, 그리고 이제 허난성, 허베이성, 여기가 이제 사람 살만한 지역이고 경제가 발전한 지역인데 결국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돈은 낮은 데서 금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데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시는 동북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인구 비율을 놓고 보면 동부, 중부, 서부는 대략적으로 이제 동부하고 서부도 이게 인구가 비중을 보면 늘어나요. 근데 지금 맨 오른쪽이 이제 한문으로 있으면 동북 지역인데 8.4, 8.18, 6.98 전체 인구 중에서 비중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이 그게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공업이 또 상업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리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10년 동안 성별로 인구 변화를 보면 중부 지역의 산시성하고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의 윈난, 간수 이런 아주 내몽고 이런 데를 빼고 나면 인구가 대폭적으로 준 지역이 정보, 랴오닝, 지린, 흑룡강성이에요. 동북 쪽.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이제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경제 낙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인구의 순유출이 나오는 그렇죠. 지역이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인구가 준 것이 아니라 신규 이제 출생자 숫자가 신생아 수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020년 대비해서 이제 2019년 대비해서 한 1,200만 명 정도가 났는데 요거는 작년 대비해서 2019년 대비해서 호적 기준으로 15%, 거주 기준으로 1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아기를 덜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자 수가 감소하는 건 팩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유를 조금 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것은 남녀 성비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런 이제 남아선호 서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우리보다 더 이게 부작용이 나는 거죠. 지금 보면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이 105대 1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4억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5%. 네. 그랬을 14기 때 이게 5%면, 거의 네. 이제 뭐 10%면 이게 1억 4천인데 1%면 1,400만이에요. 짝을 찾는 경쟁이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8, 9천만 명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들은 이제 이 짝이 없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그 남성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그 뭐 돈 벌러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이게 오히려 인구 비례가 균형을 이루어져 버리는 네. 이제 이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균형이 높고 동부 연안 지역의 경우는 불균형이 심한 네.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공업지대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남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통계에서 또 놓고 보면 인구 비중을 좀 봐야 되는데요. 노인들 비중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노인들의 비중이 한 8.8%에서 지금 13.5까지 늘었어요. 10년 만에. 네. 그리고 이제 노동 가능 인구라고 그러죠. 15세에서 64세 인구가 74에서 68로 한 6% 줄어들었어요. 70%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0에서 14세 어린 애들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60세를 고령화, 65세를 이제 뭐 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기준을 잡는데 60세 이상의 인구가 19%, 그리고 65세 인구가 14%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추세는 2015년 이후로 쭉 계속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보셨습니다만 동북 지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네. 지린, 흑룡, 야오닝, 동북 삼성이 이게 그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더 높은 이 노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니까 우리도 뭐 시골 가면 뭐 동네 이장하시는 분이 60대 중반 70대고 뭐 주민들께서 보시면 평균 나이가 어제도 제가 무슨 TV 프로를 봤더니 이 66세인가 8세인가 하시는 분이 거기 회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가장 젊은이. 그렇죠. 최연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뭐 6시 내고향 보면은 뭐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뭐 최고령이 네. 103세 어르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 이제 나타나. 특히 그 지역이 동북 삼성, 지린, 흑룡, 야오닝이 세다. 그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동북 삼성에. 예, 동북 삼성에서. 그래서 이제 동북 삼성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이것도 지도가 재밌는 지도인데 15에서 59세까지 인구 비중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색깔이 짙을수록 그 비중이 크고 옅을수록 이제 그런 거고, 오른쪽은 65세 인구 비중이 많은 노인의 인구가 비중이 많은 데를 보면 이게 동북 삼성이 이게 굉장히 더 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얘기의 결론은 바로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저런 인구가 저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중국의 도시화율,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현재 도시화율이 63% 정도 되는데요. 10년 동안 14%가 늘었어요. 그래서 연평균 이제 1.36%. 그래서 그 토탈리 10년 동안 1억 3,600만 명이 도시로 왔어요. 최근 10년 동안. 그럼 1년에 이제 1,360만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분당 인구가 아마 2018년 기준 한 50만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분당 같은 신도시가 27곳씩 생긴다는 거죠. 인구로 보면. 네. 그래서 뭐 일산도 큰 도시면 일산보다 분당이 월등히 더 크잖아요. 그게 27개씩이 더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프라 투자,
또 이제 주민들이 새로 정착하면서 사용하는 이제 내구재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이게 새로운 GDP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거주지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호적이 내가 지린성에 있다고 하면 내가 북경에 와서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더라도 내 호적은 이제 지린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실제로 그냥 상주하는 기준으로 보면 63%고 호적 기준으로 보면 45%밖에 안 됩니다. 도시화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선진국이 한 80에서 한 83% 정도니까 아직도 중국은 20% 정도 더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쳤을 때 한 2억 8천만에서 3억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네. 미국만한 인구가 도시로 앞으로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 도시화가 더 될 여력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의 엔진이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로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5개입니다. 답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5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62개. 그리고 100만 명 이상 도시가 101개.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4대 도시라고 4대 치카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큰. 거기다 뭐 거의 한 1,500에서 2,000만 넘어가고 뭐 지금 그 중경시 같은 경우 물론 광역시이긴 하지만 뭐 단일 시 하나가 거의 4천만 에 육박하는 그런 거대 도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중국은 도시화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의 인구 비중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이게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아요. 도시화가 섣버렸다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의 인구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만 이상 되는 도시도 이게 많지만 170몇 개 되는데 그리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선진국 정도 수준 간다고 하면 거의 2억 8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제 도시에 필요한 뭐 SOC 뭐 이 수요가 이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요게 바로 앞으로 30년 또는 20년 동안의 중국의 중요한 도시화 보너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인구 이동인데요. 자기 성이 아니고 다른 성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4억 8천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그 성 내에서 움직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겠지만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산둥성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호적이 있으면 장수성에 이제 가게 되면 호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 간의 이동. 그래서 중국은 통계를 보면 무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출, 해외 수출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국내 무역, 해외 무역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성이 다르면 서로 무역이라고 보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성 간의 이동, 이 4억 8천만 명 인구 중에서 성 간 이동이 33%고 성내 이동도 67%. 그래서 성 안에서도 거기서도 대도시로 이제 취업하러 가거나 학업을 하거나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에서 예를 들어 뭐 신도시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몰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인구가 지금 67%가 성내에서 움직인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둥성,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산둥성의 인구가 거의 9,800만인가 그 정도 돼요. 9천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2개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 우리도 서울로 경기로 사람이 확 모이듯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인구 이동에서 유출 인구가 있고 유입 인구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이제 이 인구가 빠져나간 데가 이게 동북 삼성입니다. 사람을 빨아들이는 데가 동부 지역입니다. 동부 연안 지역이 인구 이동의 4억 8천만 명의 73%를 이제 그쪽에서 빨아들이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부 돈 벌러 우리는 옛날에 서울로 왔다 그러지만 중국은 전부 동부 연안으로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 연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중국의 인구 감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그게 피크아웃 할 거냐는 얘기겠지만 첫 번째 주제는 그 대학 인구의 질을 바라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 얘기는 도시화율을 좀 봐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이제 앞으로 투자에도 투입이 되지만 비즈니스 도움되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어떤 인구 통계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단순히 어떤 숫자의 올라감과 줄어듦 뭐 이런 추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진행 중이고 아직 더 그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성장의 엔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네. 이제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